북한의 이모저모를 파헤쳐보는 시간, 북한의 보답니다. 문성욱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남북 한라인과 관련한 저희 TV조선 취재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3년 북한이 일방적으로 응답을 중단하면서 지금 남북 직통전화는 끊긴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직통전화 연결을 꾸준히 시도해 온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북한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소통을 시도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나라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소통 아닙니까? 네. 실제 직통전화라고 하는 것은 그 위기 관리, 특히 충돌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 사이에 충돌 방지를 위해서 제일 먼저 조치한 게 핫라인, 네. 직통전화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남북 직통전화가 유지돼 왔고 이제 북한이 2023년부터 중단하고 있는데 적어도 남북 관계 출발은 직통전화다. 이 직통전화의 재연결, 재소통이 남북 관계 발전의 신호탄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끊임없이 북한은 지금 응하지 않고 있지만 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남북 한라인은 통상 하루 2차례씩 통화를 시도하잖아요. 이게 단순 계산으로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약 한 470차례 안팎의 통화 시도가 있었던 건데 한 번도 응답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있죠. 북한이 이미 2023년이죠. 12월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이제 더 이상 민족, 동족의 관계가 아니다. 제1의 적이다, 주적이다. 네. 이제 별도로 살아가는 남남의 관계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네. 이후에 모든 걸 다 중단을 시켰어요. 그리고 실지 비무장지대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에 장벽을 만들고 남북 간에 연결됐던 철도도로를 다 폭파하고 이런 조치들을 취했거든요. 물리적으로 다 끊어버리는 거죠. 네. 이제 남과 북이 남남으로 살아가겠다. 더 이상 대화와 교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한 후에 지금 이걸 중단을 시켰는데 사실 남북관계 차단의 가장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직통전화를 단절하는 거거든요. 이 네. 물리적으로 끊어진 건 아니에요. 안 받고 있는 것이죠. 네네. 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북한이 단번에 변할 거란 기대보다는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대화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중국 시진핑 주석의 말씀처럼 석자 얼음이 어떻게 한 번에 녹겠냐. 트럼프 대통령 같은 스타일, 그런 게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실을 인정하자. 오늘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이 만남을 계기로 북미 회담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좀 염두에 두고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정상회담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네. 지금 정부는 2026년을 남북관계 복원, 특히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신뢰 프로세스의 원년으로 삼겠다. 네. 이성락 대통령 안보실장도 분명히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대화와 접촉의 재개, 관계의 복원의 출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뭐 정상회담이 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북한이 저렇게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북한과 마주 앉아서 회담하기는 이끌어내기는 어려우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친분을 얘기를 했고 또 북한도 남북 관계는 끊었다고 했지만 미북 관계 단절한다고 말은 안 했거든요. 네. 어쨌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 경제 에이펙 계기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4월 베이징 방문이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말씀대로 네. 피스메이커 역할을 좀 해주시면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예. 그래서 미북 관계가 다시 재개가 되고 대화가 복원이 되면 그걸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에도 순기능, 그래서 접촉 재개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서 북한의 술 문화도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술 하면 이 대동강 맥주가 떠오르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당 간부들이 공장을 직접 찾고요. 또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주민들에게 맥주를 따라주는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시찰 도중에 소주를 시음하거나 맥주를 고혈압에 좋다 이렇게 홍보하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술을 많이 즐기는 편인지 궁금해요.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많이 먹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고달픈 생활 속에서 그래도 위로를 주는 게 술이기 때문에 네. 북한 주민들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 북한 군인들과 만나서 회담을 많이 했지만 그 사람 술 좋아하거든요. 네. 예, 지금 이제 대동강 맥주 말씀을 하셨는데 대동강 맥주를 좀 특화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선전을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네, 네. 뭐 술을 마시면 건강에 좋아진다. 그런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맥주에 번호를 붙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대동강 맥주 9번 그러면 조금 진한 맥주. 이렇게 맥주가 좀 싱거우니까 좀 진한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9번 맥주를 하고 13번 맥주 같은 경우는 루틴 성분이라든지 뭐 비타민 K 이런 걸 넣어서 혈액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돕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에 좋다라는 이런 얘기는 특화하는 측면에서 나름 저는 의미가 있다 아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대동강 맥주뿐 아니라 북한에 또 기상천외한 술들도 많이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들은 얘기로는 호랑이 뼈로 고아 만든 그런 술인데 네. 다시 말하면은 이 뭡니까 범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네. 네네. 범의 골로 만든 술. 그래가지고 이게 중국 사람들에게 많이 선전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국에 수입이 되고 중국 쪽으로 팔리는데 지금 보니까는 이게 북한 내부에서 이 적극적인 그 개발을 통해서 하고 제가 보면은 이 술의 도수가 대략 한 42도라고 그래요. 네네. 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는 들쭉술 아마 우리 국민들도 기억하는 분 많을 텐데 이게 백두산에 나온 들쭉 나무로 만든 열매로 만든 것인데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게 이제 건배주로 사용할 정도로 사용을 했고 우리 남측 대표가 가면 선물로도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열풍을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 이 두쫑구가 북한에서까지 발견이 됐다고요? 예, 똑같은 제품은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지금 평양에 가면 낙원 백화점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 이제 주로 수입품을 파는 매장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평양에서도 좀 소위 말하는 돈주,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일본의 유아용품 업체 피존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만든 과자. 네. 여기에 보면 두쫀구하고 비슷한 피스타치오를 넣은 초콜릿 제품이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 뭐 북한 주민들도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면 북한 사람들도 좋아하겠죠. 네. 예, 두쫀구 같은 이런 것들도 유행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폐쇄적인 북한에도 수입품이 좀 이렇게 대놓고 들어오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이 일본 제품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낭랑 애국 금강관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네. 일본 제품 뭐 유명한 제품들 뭐 파나소닉이라든지 소니 뭐 이런 도시바 이런 일제 제품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통해서 그 영상들이 공유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북한 내부에도 이게 아마 북한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일본에서 직수입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네. 아마도 중국이나 이렇게 이 제3국을 통한 그런 우회 수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수입품을 알게 모르게 즐기는 북한 주민들인데 또 본인들 화장품에 대한 애정은 남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여성들은 물론 이젠 남성들까지도 화장품에 대한 요구,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이 점점 발전하는 걸 기대됩니다. 우선 미래 효과가 좋아지고 허술성이 높아집니다. 우선 부작용이 없고 강택과 퍼스비 있으며 미백도 좋습니다. 자, 이 영상 보면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것 같은데 이 북한 주민 설문조사를 보니 응답자의 96%가 북한 화장품이 수입 제품보다 이렇게 좋다고 답을 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럼 북한 부유층들도 자국 화장품 쓸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저렇게 선전 나오는 내용과 실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설문도 뭐 그렇게 우리가 하는 설문같이 자유로운 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네.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평양 백화점의 외국산 브랜드 뭐 잘 아시는 샤넬이라든지 SK2라든지 이런 매장이 네. 있는 걸로 봐서는 돈 많은 또 부유층, 고위층 사람들은 오히려 북한 제품보다는 수입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전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요즘엔 또 북한에도 휴대폰 보급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중독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뭐 자기 전까지 휴대폰을 놓지 못한다 이렇게 상담하는 내용들이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휴대폰을 갖고 있나요? 실제 뭐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대략 한 600, 700만 정도니까 북한 주민 4명 중에 1명 정도가 휴대폰을 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휴대폰에서도 이 종류가 한 두어 가지 되는 것 같은데 휴대폰에서도 빈부격차가 나타나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좀 이 성능이 좋은 그 고가의 휴대폰을 가지고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저가, 중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에는 인터넷이라든지 외부 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과연 이렇게 중독 할 만한 그런 재밌는 게 있는지는 제가 잘 궁금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북한 소식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